네, 안녕하세요. 네, 권구현입니다. 뭐 알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오늘 뭐 전공 앞뒤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사이 시간에 모르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권구현이 누구지? 제 소개를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소고시학원 여기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1998년도예요. 그때 이제 창립 교수로 있었다가, 쭉 강의하다가 2010년 이후에 이제 대학교하고 이제 EBS 쪽에 특히 EBS가 2014년도부터는 이제 교육학 논술로 바뀌면서 제가 3년 동안 EBS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그게 최장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때는 이제 EBS 요청으로 강의한 거고, 그전에는 학원들에서 이제 EBS에 대한 홍보용으로 이제 짧게 강의했는데 저는 이제 3년 동안 강의했어요. 근데 아마 교육학 논술을 그때 당시 분들은 좀 아는데 지금 분들은 또 EBS 안 하니까요. 제 뒤에는 후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서 그쪽으로 학위를 받아야지 강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임자를 못 결정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EBS 강의는 너무 딱딱해서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그 강의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연구소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이 시소고시학원으로 다시 왔어요. 제가 여기 다시 온 지 3년 됐습니다. 3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범대 강의하고 여기 우리 학원 강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도 뭐 정규 강의는 요즘 안 맞고요. 뭐 하냐면 교육학년 특강만 한 군데만 해주고 있어요. 한 군데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학 논술이라는 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객관식이랑은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사고라는 작용이 굉장히 단순한데 교육학 논술은 사고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지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뭘까? 한번 잠깐 보세요.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자, 이게 뭘까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게 뭘까요? 저게 희미하게 보이는 저거. 자, 요게 뭐냐? 바로 칼입니다. 칼. 칼이에요. 저게 이제 이 고조선 무덤에서 나왔으니까요. 이게 고조선 무덤에서 나온 칼이니까 굉장히 오래 묵었겠죠. 그래서 칼집에서 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칼집에서 엑스레이로 찍은 겁니다. 저게. 그래서 아마 거의 뭐 2,500년 이상, 3,00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칼 얘기를 왜 할까? 자, 이게 칼인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날이 한쪽으로 서서 도라고 그러고요. 칼도 짜 써서. 밑에 거는 양날검이라고 그래요. 요번에 이제 친구가 군대에서 이제 후배하고 같이 이제 별을 달아요. 준장이죠. 별 하나가 준장, 두 개가 소장이고, 선배가 소장 달았어요. 근데 이걸 대통령으로부터 뭐냐면 하사 받는데요. 저게, 삼정검이라고 그러네요. 세 가지를 뭐 바르게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도 저걸 이제 계속 나눠줬대요. 장군들한테. 근데 이게 칼이라는 게 말이죠. 보시면은, 저도 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군대 전역할 때 후임병들이 만들어주는 칼이에요, 저게. 기념품으로. 왜냐면, 사실상은 항상 벼리고 살아라. 이거지. 벼리고 살아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구려 벽화에 보면 이게 이 야철신 또는 대장장이의 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말이죠.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남은 게 별로 없는데 그때 이제 고분 벽화에 보면 이게 딱 있어요. 이게. 근데 저 사람이 두들긴단 말이죠. 쇠를. 그래서 뭐를? 날을 내려고 그래, 날을. 날을 내는데, 여러분들, 이 칼이라는 게 보면은 끄트머리가 뭐예요? 검이든 도든, 즉, 한쪽 날이든 아니면 양쪽 날이든, 끝이 뾰족해야 돼요. 우리가 펜싱이라는 경기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 중에. 근데 그 펜싱이라는 경기도 보면 끄트머리가 어때요? 뾰족하죠? 그래서 심장 쪽으로 쭉 찔러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영화 중에 보면 우리가 삼총사란 영화, 쾌걸조로라는 영화들 보면은 그게 심장을 찌르려고 그래요. 내장을 상하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죽이는 도구죠. 근데 사실상 뭐 죽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사실상은 가치지향성을 어느 쪽으로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뭔가를 끝이 첨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뾰족하게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파고들 수 있죠. 이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별이고 별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찔르지 않고 뭐합니까? 항상 끄트머리 갈수록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찌를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쇠를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수만 번 두들기거든요. 수만 번 두들겨야지 저게 어떻게 되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날이 서고 그리고 뭔가를 찌르거나 벨 때 제대로 벨 수 있어요. 근데 교육학 논술이라는 어떤 여러분들 임용시험 보는 이 과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찔러야 되거든. 찌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처음에 넓었다가 점점 좁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계속 넓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넓으면 사실상은 못 찌릅니다. 못 찔러요. 뭉툭해서 못 찔러요. 그래서 되게 곧 물이 나올 것 같은 그 상황이, 즉 음물을 파는 사람이 계속 물을 나올 것 같은 상황을 딱 그 밑에 두고 멈춰요. 여기 물이 없나 보다라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또 음물을 팝니다. 근데 또 멈춰. 왜? 깊이 있게 안 해요. 깊이 있게 안 해요. 지금 객관식이랑 지금 논술이랑 다른 게 뭐냐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떤 깊이냐면은 하나의 이론을 배울 때 그걸 사고로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아주 계속 두들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월부터 2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는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야, 예전에 무슨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요런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잠재성 있는 이론들을 탐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세요. 설명회를 이제 저한테만 듣지 않고 다른 분한테 한번 가서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학원 가면 교재들 있잖아요. 교재를 보시면 알아요. 선생님들 교재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께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우면 안심이 돼. 왜 그러죠? 빠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그게 독이에요. 왜? 다 나올 것처럼 공부하거든요. 근데 다 안 나와. 불행하게도. 아시겠죠? 다 안 나온다고. 근데 뭐가 나올지 그럼 뭐 하냐? 이래요. 가끔 올해도 그랬어요. 전공 교수님들이 교육학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론이 엄청난데 거의 100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 애들을 보게 하라고 학생들 줬어요. 근데 그게 나왔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거 쉽네 교육학. 만들어 보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시험 자체가 역사가 얼마 안 됐죠. 근데 교육학 강의 기존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감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원래 옛날에 교대표식 교육학 논술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교양서도 냈거든요. 아시겠죠? 더 넓죠. 교육학에다가 플러스로 세계 문서, 뭐 논어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뭐 대구 중등 시험 보면 여러분들 막 논어 물어보고 뭐 데미안 물어보고 뭐 갈매기 물어보고 막 20권 물어보거든요. 그거랑 똑같았다고요. 교육학에다 더해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강의를 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시험이 2018년도에 없어졌어요. 근데 객관식 교육학은 솔직한 얘기로 문해안도 강의할 수 있어요. 왜? 문장을 고치는 거니까. 이게 틀린 거, 맞는 거, 아닌 거, 긴 거 이렇게 되죠. 그런 사고가 특별한 사고가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좋으냐면 대충 알기 쉽게만 가르치는 거. 되게 이제 설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 아시겠죠? 그분 같은 경우 왜냐면 연극영화과 출신에다가 역사도 대학원 때 좀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밌게. 인문소양 강의론 최고봉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건 21학점 전문적 시험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육학이 뭐예요? 부전공입니다. 자기 전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부전공 교육학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 칼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칼날 여러분들 칼로 찌르고 들어가요. 뭘 들어가? 80% 전공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보면 예전에도 영화 그게 있었는데 뭐요? 목마를 탁 해가지고 딱 성으로 진입하는 거 뭐요? 트로이의 목마 아시겠죠? 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20%밖에 안 돼요. 우리 교육학은 빨간 거. 그런데 전공 쪽에 우군이 있어요. 15% 또는 많으면 어떤 전공 과목은 20% 5% 이상 교육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교육학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가 또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 전공 같은 경우는 삐아제 이론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 뭐 오슈벨 이론도 나오고 막 그래요. 교육학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학을 딱 20%만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 3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 2008년도 이전까지는요. 교육학 문제가 사실상은 뭐 50문항 정도 됐어요. 객관식으로.
그다음에 40문항 됐죠. 그럼 교육학 전형에게 대표성 있는 문항을 낼 수 있으니까 교육학 12개 파트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봤었어야 돼요. 샅샅이. 근데 지금은 20%로 줄었어요. 그때 30%였어요. 지금 20% 줄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8개 영역으로만 좁혀져 있어요. 근데 그 8개 안에서도 이론이 나올 만한 게 있고 아닌 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돼요. 자, 일단 뒤에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저 레즈이즈 뭐가 무슨 소리일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지금 들어간 게 그 교육과정 개발 문서 그 두 번째 페이지 이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게. 근데 저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밑에 이제 Occam's razor니까 저게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그래요. 저게 무슨 개념일까?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자,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저 개념에 딱 맞는 교육학 이론이 뭘까요? 딱 맞는 교육학 이론. 누구 것 같아? 누굴까요? 교육학에? 레이스 이즈 뭐? 적은 걸 가지고 많이 하게 하는 거. 누굴까?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학문유신교육과정 얘기했던 브루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개념이 뭐야? 지식의 구조거든. 아시겠죠? 지식 구조라는 게 뭐야? 이 지식이 몇백 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지식이 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구조, 지식의 가장 본질적인 거, 기본적인 그리고 전이가가 높은 거. 전이가가 높다는 게 뭘까요? 다른 영역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이해시키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교육학 논술은 그거예요. 수많은 지엽적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어렵죠. 이해시키려면 어려운 거지 이제. 그래서 1, 2월 달에 재작년에도 강의 들어가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 수업이. 왜 어려울까요? 학교에서 평균 수준을 놓고 가르쳐야 되거든. 그게 계속 익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1, 2월 달 기초 강의다 해가지고 기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여러분 수준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평균으로 가르쳐야 돼요. 평균. 거기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점은 아시겠죠? 대규모 강의일수록 이게 더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뭐 어떤 분이 뭐 교육학이 300명이다. 아우 그런 거 저 안 반겨요. 왜 그럴까? 그거 여러분 수준은 안 맞는 거예요. 쉬운 수준으로 배웠다? 학교는 못해요. 점수가 안 나오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를. 언어란 걸 배워야 돼요. 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다. 왜 안 좋을까? 언어를 몰라서 그래요. 언어를. 아시겠죠? 그러면 언어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언어를 교육학 논술 시간에 가르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 2월 달에 이미 이론이 정해지면은 3, 4월 달에는 좀 깊이 있게.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5, 6월 과정이 더 쉽다는 얘기를 해요. 1, 2월보다. 왜 그러냐면 비율을 많이 들어주거든. 이제는 이론이 점점 좁혀지니까 비율을 많이 들어주고 거기서 배경 맥락 알게 되니까 또 앞에 1, 2월에 들었던 거 있죠. 계속 누적된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나중에 시험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 2월부터 넓어. 그리고 7, 8월, 9월 넘어가면서 야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스터디하면서 막 긁어 모읍니다. 다른 강사들 자료를. 그럼 어떻게 될까? 넓기만 해요. 넓기만 하다고요. 그건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머리가 툭 출라야 돼. 그런 사람 몇 안 됩니다. 자, 볼까요? 교육학 학습의 촉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평가에서 선생님이 가끔 써먹는 표였어요. 아마 대학에서도 아마 강사들이 많이 이거 써먹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1, 2, 3, 4. 왼쪽 상단부터 1, 그 다음에 오른쪽 2, 그 다음에 좌측 4단이 3, 4. 자, 여기서 보면은 어느 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예요? 4입니다, 4. 저걸 뭐라 그래? 관역의 정중앙. 즉,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거를 타당도. 가운데 딱 관점에 충실하게 딱 맞추는 걸 이걸 타당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 관역의 그 총알을 만약에 발사했을 때 그 수십 발의 총알이 한 지점으로만 이게 몰쳐 있는 성향.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신뢰도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잘 보시면 3번은 신뢰도인데 뭐가 없다?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당도란 건 뭐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또 물어보는 바를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근데 그 사람 대답에 일관성 있는데 뭐가 틀렸어. 관역표에 어긋났어요. 신뢰도만 있고 타당도가 없는 거죠. 근데 나머지 1, 2번 어떠? 특히 2번 어때요?
기존 교육학 강의가 다 저럴 수 있어요. 그 따라가는 학생들도 어때? 저래요. 책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그 배운 교육학 강사는요,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 중요하다고 가르쳤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죠. 왜 이해를 못해? 내가 EBS에서 연구한 것도 있고 대학에서 연구한 것도 다 뭐냐면 교육학 요소 8개를 줄이기로 했거든, 우리는. 근데 뭐야? 아니, 교육사 왜 가지고 있지, 그거를? 원래 그건 교육사가 결합된 거, 결정적으로 딱 나온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교육사를 왜 배우냐면 철학 때문에 배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역사 공부, 한국사 따로 인정 보잖아. 그걸 왜 물어봐? 근데 그걸 책에 다 담고 있더라고. 왜? 객관식 선생님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왜? 사고로 전환시키지 못하니까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수업 1, 2월 들으면 그럽니다. 권고현 선생님은 너무 이론이 적어. 불안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맨 땅에 이상하게 헤딩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교육학 영역별 출제표예요. 잘 보시면 지금 이 100%로 봤을 때, 자, 교육 철학 지금 10번 시험 딱 있었어요. 2013 상반기, 2014학년도, 2014 상반기, 2015학년도, 2015 상반기, 그 다음에 6, 7, 8, 9, 10. 딱 10번 시험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2013 상반기 추가모 시험은 국립특수교원에서 특수교사들만 봤던 거니까 그걸 빼고 나서라도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봐도 아시겠죠? 압도적인 1위는 누구예요? 행정이에요, 행정. 행정은 교육과정 평가원에 출제한 이래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입니다. 그럼 행정이 다른 공부 학습 비중보단 높아야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저 보세요. 교육과정 어때요? 자, 10번 시험 중에 8번 나왔어요. 80%란 말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어디야? 평가예요, 평가. 평가도 만만치 않죠? 자, 근데 교육 심리하고 교수학습은 어때요? 구분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올해의 기출문제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뭐였을까? 바로 비고치키가 나왔는데 이놈은 비고치키가 심리학의 이론인데 딱 보면 지식론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철학적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철학적 관점. 그리고 거기 교사하고 학생의 역할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뭐야? 교사 학습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걸쳐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 교사학습은 모호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 영역은. 교사학습 이론으로 뭐 협동학습 물어보거나 무슨 협동학습인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심리학하고 교사학습은 같이 연동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학에 있는 학습이론, 행동주의 학습이론, 그 다음에 사회인지 학습이론, 그 다음에 뭐야? 게슈탈트, 우리가 형태주의 학습이론들, 뭐 통찰이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이론도 원래는 심리학에 있는 거예요. 원래 구성주의란 말이 심리학적 용어거든. 심리학 용어예요. 철학 용어가 아니라고요. 행동주의도 그럼 철학이게? 심리학 용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성주의인데 일단 교육 심리학은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분량이 많은데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해야 될 건 행정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저희 때는 교육과정 및 평가를 배웠어요. 평가는 교육과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 왜냐면 교육과정 만든 학자들이 그대로 평가에 나온단 말이에요. 타일러 같은 사람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준거지한 평가다 그러면 목표성취 평가거든요. 그건 사실상은 타일러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및 평가로 됐던 거예요. 이 과목이.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교육공학이나 저 방법론, 교수학습이라는 것도 원래는 심리학 안에 있었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 분업화되다 보니까 이게 따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두 놈들은 엮어서 같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뭐를 전공했냐면 심리학 전공하다가 철학 전공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철학은 우습게 보이죠? 한 문제 딸랑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교육 철학하고 교육 심리학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학. 아시겠죠?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원래 철학 안에 심리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심리학으로 나온 겁니다. 인간 이해 측면으로 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철학을 모르면 방법론도 모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소가 심리학 연구 해본 적이 있어? 과학적 연구 해본 적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데 생각해 봐요. 어떤 학자가 어떤 우주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행동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잘 안 줍니다. 그런데 루소 같은 철학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근데 사람들한테 행동에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 주죠. 철학이라는 학문은 말이죠. 종교랑 비슷해요. 권고하는 학문이라고. 아시겠죠? 루소,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거든. 그냥 뭐 형이상학적인 추론만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뭘 자꾸 뭐뭐해야 한다라고 사람들한테 뭐예요? 얘기해 주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별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그래요. 설명하는 이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가서야 이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철학 배우면 시체예요. 상담도 심리학 배우면 시체고 심리학은 또 철학 배우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교육 과정의 마지막에 다루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 철학은 맨 앞에 있어요. 항상.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저게 제 가르치는 순서예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교육사회학은 최근 4년 동안 안 내더라고요. 미워하나 봐, 교육사회학을. 근데 우리나라 이 학원 강의에서, 임용 강의에서 교육학 강사들, 뭐 100%로 칩시다. 100% 중에서 이 교육학 전공이 아니신 분이 50%가 넘어요. 대학원이나 뭐 어디다 한 번도 교육학 안 해보신 분들이 학원 강의하는 분이 50%가 넘어. 학생들은 알아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지. 생각해봐. 교사로서 어떻게 된다? 사범대나 비사범대 교직 이수 안 한 사람이 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사한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워낙 여러분들 교육하고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쉽게 대충 해주는 선생도 높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교육학 전공이 만약 50% 한다면 그걸 또 100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회학 전공이 60%가 넘어요. 아시겠죠? 근데 사회학은 중간 학문이 아니거든, 저거는. 아시겠죠? 중간 학문이 아니에요. 중간 학문이 뭐야? 심리학. 저희 중간 학문이에요. 아시겠죠? 심리학. 특히 교육 심리학. 그냥 심리학도 아니고. 이게. 근데 그걸 이끄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 철학에서 뭐가 나와? 과정이 나오고, 심리학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 몰라. 그 지식 구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면 되니까. 우리는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생활지도 상담은 역시 한 번 나왔어요. 생활지도 상담은 저도 강의할 때 사실상은 별로 많이 안 가르쳐요. 제가 한 2시간, 3시간 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저거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왜냐하면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담 교사 임용시험 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상담 책을 쓴 게 2004년도예요. 상담이라는 책. 심리학도 했으니까. 상담이라는 거. 그때는 노량진에 상담 강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담 보수교육 대상자, 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 필요하다. 초중등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때 이 중등교사증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 임용시험 경쟁률 그때 뭐 70대를 막 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해가지고 순회 상담교사로 했을 때 그 시험을 제가 1회 시험이지 거의 상담교사. 그래서 1회, 2회까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는 수강생이 4,000명이야. 그분들이 지금 노량진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상담 강의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방식대로. 똑같아요. 내용 보면은. 자, 상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심리학이랑 또 연관이 있고 철학과 연관관계 있어요. 아시겠죠? 저거는. 자, 그러면 뒤에 넘겨봅시다. 자, 이 지금 교육학 영역이 이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 자, 첫 번째 1기는 우리가 2013 추가 모집 시험부터 해서 2015학년도까지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이 가이드도 있을 거예요. 거의 출제 영역이 좀 자세히 해놨지만, 뭐라냐면, 요게 전통적인 논술 정형이었어요. 즉, 우리가 원인 진단과 방안이에요. 객관식은 그렇게 절대 못 냅니다. 그냥 문장 살짝 바꿔놓고 뒤섞어놓고 틀린 거 맞는 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야? 원인 진단 분석해야 돼요. 분석.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주제도 없었어요. 그냥 주제 없이 그냥 고차원적인 방안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과학자가 속출했죠. 엄청났죠. 특히 2015학년도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철학 문제가 나왔거든. 거기서 다 뒤집어졌어요. 자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 논하는 건데 다 뒤집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8점이 과락이거든. 20점 만점에 우리가. 그래서 전공이 아무리 만점이라도 안 됩니다. 합격 안 시켜줘요. 교육학이 발목 잡았던 해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기는 뭐냐면, 저 2기는 2015 추가 모집 시험부터 2017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그 전에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보자면은, 뭘 물어봐? 단순 지엽적인 거. 특히 사고도 아주 수렴적인 거. 확산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이론의 개념, 장단점, 특징. 요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어? 이게 논술이냐? 차라리 객관식으로 가자. 이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다시 2018년도 바뀐 게 뭐예요? 다시 1기와 2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지시어를 좀 많이 내겠다. 객관식이 문항은 40문항 우리가 했었거든요. 이거 4문항인데 그 안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뭐 이거 명칭 물어보고 개념 물어보고 그랬을 때 적용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고 역할 물어보고 해서 4개까지 지시어를 내요. 많은 경우. 한 문제당. 소문항 4문항인데 지시어가 4개까지 내면 만약에 맥시멈으로 몇 개, 그러니까 1점씩 한 문항씩 소문항 안에 1점짜리가 4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 46,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것도 그 한이론 가지고 확산적 사고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시어를 폭증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명세성. 왜냐면 무슨 이론인지 명칭도 물어보고 개념도 물어보고 특징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 거죠. 왜냐하면 명칭은 물어보지 않았거든. 근데 명칭을 교묘하게 안 쓰고 답을 대충 부분 점수 받는 전략까지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거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명칭, 누구 이론의 명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명칭으로부터 출발해서 방안까지 전환되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블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교사학습의 목표를 제시할 때 특히 인지적 목표에서 뭐예요? 지식, 이해, 분석, 그다음에 뭐야? 적용, 분석, 그다음에 뭐야? 종합, 평가. 평가 문제만 안 나오고 지금 뭐까지 종합. 이걸 확산적 사고라고 해요. 블룸의 종합을 뭐라고 따로 얘기하냐면 확산적 사고예요. 방안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과 분석은 진단, 원인 진단이라든가 이런 쪽.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거는 사실상은 분석, 진단 분석 쪽입니다. 이쪽에. 어쨌든 고차원적인 적용 방안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3년 동안.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육학 논술 공부할 때 2가지 공부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이론. 또 하나는 뭐죠? 전개예요. 전개라고. 전개할 때마다 지시어. 즉 뭘 물어보는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그 연구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끔 제가 뭐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경우 있죠. 그런 거 생기거든. 여러분 교육학 논술 문제 딱 봐봐. 뭐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질문 자체를 이해 못 하는데. 그 수학도 똑같아요. 사회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고 과학도 다 똑같아요.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2가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 중간에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사고력. 교육학 논술은 지식을 배운다? 천만의 말씀. 다른 사고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세술은 세부대에다 담아야 된다는 거야. 왜? 기존의 객관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기존 객관식 20년 이상 강의했던 분들이 이거 한다? 어려워요. 대학 교수들이 미쳤다고 저한테 요구하겠어요? 사범대 학장이 그래요. 저한테. 권 교수 좀 강의 좀 해주시지. 왜요? 우리가 이거 못해. 못해요. 못한다고. 왜 못해? 그렇게 확산적으로 다른 영역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 지금 뭐냐면 교육학 전체 영역을 꿰뚫어야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학 교수님들 자기 전공이 뭐야? 철학, 심리학이야. 알아 몰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 선생님들 8명이서 뭐를 팀을 짜야 되거든.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요. 보직 맡고 있고 자기 또 개인 논문 써가지고 어떻게 제 임용 뭐 평가 이것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대학원생까지 주말에 와서 가르쳐야 돼. 생각해 보라고요. 강사한테 맡겼는데 강사도 이제 안 되는데 강사법 개정해가지고 교수들 좀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니까 일부 대학들은 오라 그래. 못 가요. 교수 시켰는데도 안 가. 힘들어서. 저는 자유로운 게 좋거든요. 저는 뭐가 좋냐면 낚시가 일단 좋아. 강의하고 낚시. 2가지. 근데 대학 교수로 가면 뭐가 안 돼? 낚시가 안 돼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보직 맡아봐요. 제가 지금 친구가 한양대 교무처장, 학생처장이거든요. 제 친구가 그 친구 좀 고생해요. 그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해요. 이번에 송년회 딱 나온 거야. 그들이 뭐냐면 나 좀 살려줘 그러더라고.
뭐, 제가 이제, 왜냐면, 그 총도물의 이사, 제가 또 했거든요. 좀 빠져나왔어요. 재빨리. 예, 총도물의 친목단체 또 이거 일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사하다가 빠져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재빨리 EBS로 도망갔던 거예요. EBS로. EBS는, 연구소. 그러니까 EBS하고 퓨처 인포넷이라는 데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연구소 제가 소장을 또 했었어요. 또 그때 대원교육정보문화연구소 또 소장도 하고 겸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대학교는 겸직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조교수로 갔다. 겸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교수님들이 박사학위 빨리 쓰라고 실무 경력이 20년 이상 되니까 교수로 바로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 쓰면 저희가 연구교수 만들어주겠다고 막 그런 학교가 많아요. 근데 학위를 좀 안 따고 있어요. 이번에도 학술지에다가 논문 발표 하나 했어요. 오이디푸스. 제가 좋아하는 게 오이디푸스거든.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번 달 말에 그 학술지에서 이제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게. 자, 일단, 요렇게 이제 바뀌어요. 이게 3기야, 지금 현재. 예, 그럼 내년 4기가 되냐? 아니에요. 다 나왔어. 교육학 논술 변화되는 건 다 나왔어요. 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개념지도. 잘 보세요. 이 개념지도 보시면은 뭐가 이제 있냐면 교육학 논술 개념지도 하나의 나무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교육학을 나무로 생각해 본 말이죠. 맨 밑에 토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겠지. 그 시대적 배경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 교육 철학이에요. 자기 가치관, 주견이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뭐야? 거기에는 사회적인 변화. 우리가 얘기했던 뭐 학력이 빈곤하다든가 또는 문제아이들의 비행이 발견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피드백, 교육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파트들이 움직여요. 뭐가 움직였어? 거기 보면 맨 왼쪽에 먼저 교육 심리가 움직여요. 방법론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심리 방법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활지도도 상담도 그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연동되거든요. 그 세 놈은 연동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교육평가, 행정. 여기 연동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맨 왼쪽 위에 교육철학 과정하고 연동됩니다. 물론 과정과 평가가 좀 더 긴밀성이 있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는 저렇게 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저렇게 결합이 돼요. 물론 과정과 평가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같이 맥락으로. 근데 그게 지금 시험 문제에 다 나온 거거든. 자 보세요.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원리. 이거 제가 언제 만든 걸게? 이거 5년 전에 만든 거예요. 5년 전에 만들었죠. 이거 주제 다 있잖아요. 교사학습도 교육평가. 평가는 뭐 매년 뭐 나온 게 중고, 뭐 타당도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오는 게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누가 칼을 잘 벼렸느냐. 누가 잘 두들겨서 수만 번을 두들겨서 탄소와 어떻게 된다. 철 성분이 잘 결합돼가지고 강도 또는 잘 부러지지 않게끔 누가 잘 단단히 쥐고 있냐. 그리고 날카롭게 그렇죠? 갈고 있느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칼 같다고요. 교육학은. 이게 왜? 교육학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이건 학교 현장에 써먹으려는 이론이에요. 써먹으려는 이론이라고. 아시겠죠? 그거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써먹는 이론이니까 써먹을 것만 배우면 된다고. 그게 지시구조란 말과 일맥상통하거든. 지시구조. 브루노가 얘기했던 뭐야? 현실에서 다양한 장면에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걸 전이라고 그래. 전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전이가가 높은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 생활에 다양한 장면. 하나를 갖췄는데 열을 하는 거야. 그걸 전이가라고 그래. 하나를 갖췄는데 하나를 하는 건 뭐라고 그래? 요거는 그냥 동일 요소설. 전이로 보면은. 일반화설은 하나를 갖췄는데 10가지, 100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학 논술은 그런 게 있다고. 교육학 이론 하나가 여러 개를 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마인드맵 사례 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업이에요, 지금. 자, 수업의 내용이에요. 일부를 가져왔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시퀀스. 이거 뭐라고 그래? 계열성이라고 그래. 계열성이 뭐예요? 계열성이 뭘까? 계열성의 첫 용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로 돼 있어? 관련 조직이에요.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관련 조직이 먼저 오는 게 우리 국어사전에는. 근데 교육학 용어로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교육학 용어는 그게 아니거든. 교육학 용어는 뭐야?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순서, 제일.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나중에 오는지. 아시겠죠? 이걸 순서라고 그래요, 순서. 배열을, 서열을 어떻게 매길까? 이걸 나중에 이제, 자, 보세요. 교육과정에서, 자, 요게 나왔어. 요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요거 말고 조직원리인데 통합성은 2017학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것도 나올, 지금 1순위야. 계열성이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전체를 다 집어먹거든. 이 한 단어만 해도. 자, 보세요. 두 번째, 교육심리에 본 말이죠. 발달이라는 건 뭐야?
근육 발달. 그렇죠? 대근육 발달은 그 옆에 소근육도 운동을 좀 하면 같이 연동해서 발달하거든. 그래, 안 그래? 관련 기관끼리 연결되어 있는 놈끼리 발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심리학으로 더 들어가면 변별이라는 게 있어요. 변별은 뭐죠? 자, 쓴지, 단지, 매운지, 맛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변별하죠? 그게 뭐야? 그게 통으로 연습이 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어린 시절에 파 먹으려고 그랬어요? 파? 예. 네. 콩. 지금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안 먹을까? 변별을, 자기 도식을 갖게 되는 거야. 이 변별이 뭔가 연합을 해요. 계열성으로 묶인다고. 그럼 뭐야? 이게 도식, 스키마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조절 요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자, 그 다음 밑에 정보 처리원에 보면 유의미 보호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생물 수업을 하는데 생물을 가르칠 때 심장을 가르친다 이거지. 우심바, 우심칠, 뭐 용어도 어려워. 그렇잖아요. 근데 뭐야? 야, 이게 펌프 작동 원리랑 아니면 저 문의 원리랑 연관하면 비유되면 좋죠. 그걸 뭐라 그래? 정교화라 그래, 정교화. 정교화래. 왜냐면 분명히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처럼 어떻게 돼? 왕관 안에 금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그걸 녹이거나 부수거나 해서 질량을 달아보지 않는, 무게를 달아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비중.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목욕탕을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불현듯이 뭐야? 목욕물이 올라오는 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넘치는 물, 내가 담근 만큼, 그에 따라서 뭐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 연관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이 좀 많으니까 남자들이 어떤 남자가 좋은지 아세요? 남자들이 어떤 남자가 좋을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요거 여자들도 그런 여자를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유머 있는 남자예요. 유머 있는 남자는 뭐가 탁월한 거죠? 상황을, 스트레스를 쉽게 덜어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된다고? 치열하지 않죠? 여유가 넘친다고. 우리 아버님이 그게 굉장히 강해셨거든. 그렇죠?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그걸 반도 못 닮은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유의미보호라는 게 그거야. 저게. 바로 뭐냐면 상관없는 상관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배웠던 거를 잘 변별, 그렇죠? 정리해가지고 종합자 또는 조직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맥락, 내가 원하는 감정과 장소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연관시켜주거나. 아시겠죠? 그걸 유의미보호라고 그러는데요. 장기 기억에 넣을 수 있는 전략이거든. 그런 것들도 계열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밑에 볼까요? 이제 교수학습으로 들어갑니다. 교수학습. 교육 방법론이죠. 유의미 학습, 오스벨이라는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행조직자가 있거든. 자, 선행조직자 뭐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추상적인 거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점점 구체적인 걸로. 구체적인 사례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점진적 분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슨 원리? 연역적 원리라, 연역적 원리. 연역이라고 그래요. 하나 단순한 거에서 점점 넓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학 공부. 생각해보세요. 교육학이라는 어떤 이론이 있다. 하나의 이론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말이죠. 여기에 무수히 많은 다른 이론들, 즉 여기에 있는 다른 이론들을 가져와야 돼. 연관된 거를 가져다 써야 돼요. 여기다가. 가져다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삶에 있는 것도 가져가야 돼. 삶의 여러 가. 그래야지 얘를 하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거든. 한 사람을 완벽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만나보고 알아? 아니죠. 자주 만나야 되거든. 자주 대화해보고 오늘은 뭐 정치 주제, 내일은 뭐 연애 주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주제, 뭐 이런 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계 맺음, 길들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 교육하기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야? 옆자리에 조심히 이제 앉는 거지. 남녀가 처음 데이트해가지고 그러다가 뭐 손 잡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한 몇 번 만난 다음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포옹해도 될까요? 키스해도 될까요? 이게 똑같습니다. 교육하는 것들도. 교육하기론이라는 게 처음에 확 안 와닿는다고. 그래서 일렬이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 이 정상적이고. 일렬이 쉽다? 그건 합격 못해요. 가면 갈수록 쉬워야지. 일렬에는 쉬운데 가면 갈수록 어렵다? 웃긴 거야. 그거는. 뭐가 잘못돼 있어요. 아시겠죠? 일렬이 제일 어려워. 교육학 논술은요.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들어본 거 또 들어본 건데 좀 각도가 다르긴 한데 뭔가 알 듯 말 듯 하다가 나중에 되면 알게 되는 거지. 이게 공부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래서 얘 다룰 땐 또 얘기가 여기 나오고 해요. 결국 반복이 무지하게 많거든, 제 수업은. 왜냐면 이름 얘기할 때 이름 나오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산만해 보이지. 산만해 보이지 않겠어요? 산만해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지. 왜냐면 얘가 혼자 독립적으로 쓴 놈 봤어? 혼자 태어났어? 예수님이야? 그런 사람 있어? 없죠. 분명 어디가 연관돼 있거든요. 계열적으로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연관돼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끈을 모를 뿐이지. 그 끈을 모르는 거지. 그 끈을 찾는 거야. 그물이, 여러분들 고등어 선단, 참치 선단 뭐야? 그물이 엄청나게 길어요. 몇 킬로짜리도 있다고. 그물 엄청나게 이렇게. 그물 엄청나게 깔았어. 배가 서너 척이 움직인다고. 이거 그물 까는 배가 있고, 아직 큰 모선이 있고, 이렇게 큰 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걸 쫙 쳐요. 참치대, 꽁치대, 뭐 이런 것들, 칼치대 쭉 친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교육학 이론이 많아. 다 배웠어. 계속 그렇게 배우고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끌어당겨야 되거든. 끌어당기는 걸 뭐라 그래? 그물코라고 그러죠. 그걸 끌어당기는 그 끈을 뭐냐면 별이라고 그래. 별이를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우리말이에요. 여기 그물 연결했던 요 위에 끈 있잖아요. 이걸 당겨야 되거든. 당기는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지식의 구조라고 그래요. 저는 별이야, 별이. 그물이 몇 킬로면 뭐냐 이거지. 그물 되게 비쌉니다. 그거 어선에 쓰는 그물. 그죠? 근데 그거를 당기는 별이가 없으면 안 돼. 그건 단순한 줄이거든. 근데 그 그물 코끼리 다 연결한 거거든. 별이가 쭉 당겨. 그래서 얘들을 쫙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마는 거지. 그래야지 쫙 끌어올리죠. 교육학 공부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계속 넓혀놔. 그 배랑 같이 그물이 가. 고등어 다 썩었어요 이미. 머릿속에 사라졌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고기가 바다에서 안 끌어올리면 썩고 녹아내려요 금방. 금방 분해돼. 플랑크톤이나 다른 뭐 어떤 유기물들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거라고. 그러니까 선행조 있잖아. 목표의 수업. 위기적으로. 위기적이라는 건 뭐야? 뭔가 이걸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돼. 매슬로 욕구 위기라는 게 위기적인 거야. 그 계열성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게 달성되지 뒤에 게 달성되지. 그게 위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에 기다가 걸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학도 그 단계가 있다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제 수업 때 90, 11에 오는 사람 많아요. 왜? 맞추니까. 쓸 수 있어? 작년 거 다 맞췄어요. 모의고사에서. 이론에서 맞추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작년에 가르쳤대 그거를.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어떤 사람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분 수업 자료가 기계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런 식이면 나는 신이야. 올해 네 문제 다 맞췄어. 모의고사에서만. 모의고사 90, 11월 몇 개 썼겠어요? 9월 달에 14개. 11월 달에 8개예요. 그러면 22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도 모의고사 보고 1, 2월도 모의고사 보니까 1, 2월 달을 글쓰게 해요. 저도. 1, 2월에 3, 4월에 쓰는 거 한 서너 개밖에 안 된다고. 아시겠죠? 5, 6월 달에 한 6개나 될까? 그러니까 전체 합쳐봐야 몇 문제? 30문제에서 35문제, 6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1년에 가르치는 거.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막 이론 가르치는 거라고. 이미 문제는 만들어 놨다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육학로에서 명장면이라는 책 보면 말이죠. 거기 다 있어. 웬만한 거는. 그 몇 문제? 43문제밖에 안 돼요. 그 지식 구조로 망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물코로 당겼거든, 선생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랑 비슷해지겠지. 왜? 교육학 강사 중에 3명은 제 제자도 있으니까. 비슷해지겠지. 아시겠죠? 이게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위계적 조직이다. 그 다음에 정교화 교수. 이거 아까 정보 처리론 비슷해요. 정교화란 말이 라이겔루스라는 사람께 나와요.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 근데 저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저게 나올 차례거든. 교수학습에서 협동학습 삑 나오고 ADDI 뭐 일반적 체제 교수 설계 모형 나오고 뭐 이렇게 몇 개 나왔지만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놈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설명식 수업 할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을 보통 설명식 수업 원리라고 하거든. 아마 설명을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그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아직 안 나왔더라고. 저희랑 또 삐아제랑 빠지면 안 돼요. 유의미 학습은. 삐아제랑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 학습할 때 일단 포섭자를 만들어야죠. 기출문제 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출문제부터 알아야지.
근데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요. 올해 초수생들 손 들어봐요. 그렇지. 초수생들 거의 다 초수생이겠지 뭐 지금 여기 온 사람. 재수생들은 지금 학교 시작 발표 기다리겠지. 아직 재수생은 안 나온 거겠지. 아니면 1, 2월 달부터 하려고 이제 시험 삼아 본 사람이 있겠구나. 그렇죠? 자, 포섭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오스벨 얘기했지만 뭔가 얘가 어떻게 된다고? 포섭, 간첩이야. 내가 가지고 접선해서 데리고 와야 돼. 자, 어떤 지식을 처음에 이게 뇌예요, 뇌. 눈으로 봤어. 근데 눈으로 보고 머리로 넘겼는데 어려운 거야. 근데 머릿속에 원래 들어있던 장기격에 있던 놈이랑 딱 연관해서 얘가 손님이 왔구나. 데리고 들어가. 그걸 포섭이라고 그래, 포섭. 무슨 지 알죠? 포섭이라고. 포섭이지. 여러분들 친구 오면 어떻게 해? 마중 나가지. 야, 그거 지하철역 합정역 5번 출구라니까 왜 4번 출구 왔어? 그래서 막 이번에 유산슬이 발표한 노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얘기죠? 그 이론 옆에는 뭐가 있는지 그 나온 기출문제 옆에. 그래서 근접성과 확산성으로 봐야 돼요. 항상. 같은 영역에 이게 아직 안 나왔어. 그럼 꼭 반드시 1차원적이에요. 그거 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확산적. 이거랑 연관된 게 다른 영역 파트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자, 위계적인 거. 영역별 예측한 이론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해야 돼. 자,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런 질문 많았잖아요. 왜?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자, 비판적 사고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중요성이에요. 어떤 이론을 왜 봐야 되는지. 네? 중요성. 그 다음에 뒤에 관련성, 심층성, 무슨 뭐 정밀성 이런 것들이 9가지가 있다고. 9가지. 아시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이라고. 공부해야 하는데 학교 가려고 해. 그러면 교육학 강사를 딱 만난다 그러면 교육학 강사가 인격적인 거 무슨 그 사람이 재밌는 거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냐면 그 사람이 시험에 적중한 거를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 수업 자료 사기치면 안 되지. 선생님 나 다 맞췄다. 강사들 아마 설명해 들어가 다 맞췄다 그래. 근데 수업 자료 선생님 따로 복사해 줬죠? 올해 모의고사 문제거든. 모의고사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교사 되기 어디다 올렸대. 이거를 내가 올리지 말라 그러거든. 그런 거를. 왜냐면 제 카페에다가도 말이죠. 모의고사 본 거 있잖아요.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도 다른 사람 우리 카페 오는 제대로 좀 수업을 못 들은 분이라도 좀 보게 하자.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올렸어요. 2015학년에도 올렸어. 2015 시험에. 근데 자유교육. 제가 문제 1회 문제가 자유교육이었어. 시험이 나왔잖아. 노란진 강사도 한 명도 못 맞췄어요. 그 문제. 2017에도 공개했어요. 조나선의 구성지 학습 방향석에. 그게 모의고사 세 번째인가? 11월 달에. 시험 보기 전주에 그 모의고사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래? 떨어진 학생들이 올리지 마라 앞으로. 보이콧 했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누가 올렸어? 우리 운영진이 올렸다고. 운영진 2014학년도에 그때 합격했거든. 그 친구가. 그 전에 이제 운영, 조교 비슷하게 하면서, 조교는 학원 조교는 아닌데, 이건 뭐 자료만 이렇게 올리는 조교였어요. 제 카페만 관리해주는 거. 근데, 욕 먹었어요, 조교가. 그다음부터 안 올린 거예요. 생각해봐. 올해 문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11월 달에 벌써 2문제 맞췄다고. 그것도 시험, 작년에 더 심했어요. 작년에도 11-78이 마지막 문제거든요. 변형적 조성. 모의고사 그대로 냈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11-1번 첫 문제가 수급모형이었어요. 2018학년 문제. 근데 수급모형이 딱 앞에 나왔죠. 4문제 중에 적어도 3문제는 제가 최소한 자신 있게 맞춰요. 한 문제가 벗어나서 그렇지.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보통 8점도 못 맞던 사람이 한 14점, 16점 받기 쉬워요, 제 수업은. 왜? 많은 양을 가르치지 않거든. 양이 많잖아요. 한 권이고, 교재도 한 권이고. 요번에 개정 들어갔어요. 왜 기출문제보다 좀 미리 포섭자 좀 놔주려고. 그래서 위기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공부해야 될까. 근데 위기적이라도 어떤 거는 뭘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위기적인 순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계열성이죠, 저것도. 그 다음에, 자, 통합성. 이론을 배운 즉시 논술 전기를 해야 돼요. 1, 2월 달에, 5, 6월 달, 7, 8월 왔는데도 그런가. 선생님, 저 아직 이론을 암기를 다 못했어요. 못 쓰겠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오픈북이라도 해. 무슨 인지 아시죠? 언제 쓸 건데? 아니, 완벽한 게 암기하는 게 어떻게 돼? 완벽한 게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저도 강의할 때 보면은 사람 이름 까먹어.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지? 수강생한테 물어봐요, 제가. 강의. 아마 동영상 들은 사람도 알 거야. 누구지, 그게? 진짜 이름 모르겠더라고. 모르는 게 아닌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시험장 가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렇죠? 생각해봐. 고등학교 동창이 요번에 망연했는데, 나 짝꿍이었어, 내 짝꿍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분명 어제까지도 걔 만난다고 너랑 통화했어, 이름 얘기하고. 너 오늘 만났거든. 야! 걔는 내 이름 알아. 내 이름 모를 수가 없어. 왜? 정교화 돼가지고. 공구현 이름 외울 땐 뭐로 외우는 거야? 그때 당시에 80년대 정의사의 구현. 모를 수가 없지. 정의사의 구현하자. 공구현! 그랬거든, 선생님이. 모를 수가 없어. 권구현이야, 그냥. 제 본명이에요. 어떤 강사는 자기 성을 바꾸더라? 뭐 이장교로 했다고 오해받는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성을 안 바꾸거든, 웬만한 선생님들. 감역 쓰더라도. 근데 어쨌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암기를 완벽해야지 쓴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없어. 그냥 1, 2월부터 건드려봐. 오픈북이라도 해서. 근데 오픈북을 했는데 내가 오픈북에서 반대도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답안지랑 비교해봐. 그래서 자기 것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스터디를 안 해도 돼, 제 수업은. 왜?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보면 너댓명 거를 같이 보거든. 같이 봐요. 그래서 같이 복사해서 본다고? 그 대신 공구현, 김미숙 이러면 안 되죠. 피카츄. 아니면 똘망이, 초코 뭐 이런 거. 자기 집 애완견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요즘은 이제 ABC들 하지만 닉네임 재밌는 거 하나 붙이라는 거지. 닉네임도 계속 바꿔야지. 그래서 뭐 짱구 뭐 이렇게 써가지고 짱구가 쓴 걸 보자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글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거랑 연동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표준 예시, 모범 예시라고 안 해요. 저는 표준 예시 이거랑 연동해서 보면 금방 그 이론을 정확히 알아요. 문제로 보는 게 암기력은 뛰어나요. 이론 설명 듣는 것보다 문제로 보는 게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까먹질 않아요. 모의고사 본 건 안 까먹어요. 신기하죠? 왜? 1시간 동안 예습했죠? 투입했지? 써봤지?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해설 들었죠? 다른 사람 글 쓴 거 계속 서너 번 반복하죠? 반복이 한순간에 5번 일어나거든. 1, 2월 달에 배웠던 거 3, 4월에 또 배우죠? 5, 6월 때 또 배우죠? 아까 얘기했죠? 단금 계속 해야 되거든? 똑같이 안 가르쳐 있잖아. 근데 어떤 교재 그러다 1, 2월에 가르친 게 따르고 3, 4월은 다른 거 가르치고 그러면 이끼가 껴 안 껴? 돌에. 이끼가 안 껴요. 뭔가 우려먹고 뭔가 노숙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풍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라고. 구른 돌에 이끼 껴 안 껴? 안 낍니다. 딱 그거 선정해 놓고 그것만 쪼아대야 되거든. 그래야지 뭔가 조각상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일단은 자기 반성. 그래서 항상 쓰고 반성하고 쓰고 반성하고. 그러면 금방 발전해요. 우리가 교육학문서에서는 자기 반성.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 선조 미워하고 인조 미워하고 막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놈들 참 신기한 놈들이야. 왜냐면 친일사관에서 역사 왜곡해서 그런 것도 생겼거든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 뭐 조선시대를 미워하고 뭐 만국의 조선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위대한 조선이야. 그 대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 교육 받을 때 어떤 거 받는 거야? 이런 잘된 점과 못난 점을 다 반성하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걸 반의교육 가르친다고 생각해. 되게 웃기죠? 일본 애들은 항상 찬란하고 위대한 것만 자기들. 무슨 뭐 천황이 내려왔는데 천황이 뭐 자기들 팬티만 빨아버려 입고 다녔는데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던 때도 천황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은 역사죠. 고조제라는 게 중국 사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일본은 5세기, 6세기에 만들어진 데고 거기는. 그렇죠? 벌써 일본 서기 자체가 백제 역사 표절이거든. 세계 최초 표절이 일본 역사서예요. 백제 역사인데 그게 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반성을 안 하면은 미래로 못 나가요. 일본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반성이 없어. 자기가 뭐가 못났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자. 한국 사람이 직설적이잖아. 친구들이. 제 친구들 직설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직설적이야. 와가지고 야 공구현 너 씨 이러면 돼? 왜? 뭐? 듣는 사람이 벌써 뭐가 이런 너 이렇게 했잖아 엄마. 그래서 내가 없는데 엄마 우리 어머니 와가지고 엄마 홍삼 들고 가면 돼 엄마 나한테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런 거야. 이 자식아 너 어머니한테 또 가야 되잖아 내가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따끔하게 내가 그러면 또 얘기해 주지. 이 자식아 너 때문에 가냐 이 자식아? 네 어머니랑 나랑 더 친하거든? 이 자식이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왜냐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 친구들이 없어도 어머니 집 가는 거야. 어머니 너 홀로 계시니까. 친구들. 그죠? 친구들이 또 어머니를 안 돌보는 건 아닌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욕해요. 나만 나쁜 놈 만들었다고. 왜? 아, 나 못 가는데, 씨. 나 못 가는데. 네 집에 못 가는데, 지금. 가형편이 안 되는데. 아이, 그런 거 부담 느끼지 말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정치 얘기로도 싸우고. 정치 얘기도 해. 친구들끼리. 너 박근혜 빠지. 너 노무현 빠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노인 양반들 멱살 잡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뭐야, 그냥, 그러려니. 굉장히 쿨해요. 우리는. 그걸 끝까지 안 가져간다고. 아니, 왜냐면 내 친구놈이 내 여자친구 뺏어간 적이 많거든요. 옛날에. 대학교 때. 내가 좀 새겼잖아. 그럼 이놈의 자식이 중간에 만나가지고 다 자기가 진짜로 생긴 건 걔야. 저는 앞에 뭐만 한 거야? 입문. 이렇게. 인도만 해준 거야, 걔한테. 보면은. 그래서 제가 후회 많이 했어요. 앞으로 여자 새기면 쟤랑은 절대 인사를 시켜주지 말자. 진짜 바람둥이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런 놈이.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랑 결혼한 것도 성공한 것도 바로 그 덕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개인적 지식이야. 교육학론서는 개인적 지식이에요. 나만 알고 있지 이걸 남한테 똑같은 이해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걸 퍼스널 널리지라고 그래요. 그게 노하우라고 그런다고. 교육학 똑같이 들었잖아. 각각 들은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다니까. 분명히 생각해봐. 1시간을 똑같이 가르쳤어. 그걸 바로 물어봤어. 근데 어떻게 돼? 설명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구성주의구나 라고 하는 거야. 개인들이 유의미성 있게 받아들이는 양식이 달라. 도식이. 취사 선택한다고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스키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정보를 그거랑 잘 변환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구성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피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 개인 내부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가는 거고. 비고치키는 뭐야? 바깥에 들어와서 개인 내부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좀 방향이 좀 다른 것뿐이지. 근데 어쨌든 자기 반성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를 잘해야 돼. 잘못했을 때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남녀가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사과 잘하는 사람 있죠? 그게 이상 굴욕적이야? 아니거든. 괜히 객기 부린다고. 객기 부린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욱하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 그래서 그 사람 믿어도 돼. 아시겠죠? 자기한테 잘못하면 솔직하게 얘기할 사람이니까. 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무슨 신이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죠.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우리가 앞에 다시 볼게요. 자, 포섭자. 일단 기출문제부터 연구해야 돼. 그래서 예비학교를 이번에 또 만들어요. 재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는 안 했어. 예비학교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낚시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예비학교를 다음 주부터 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목금 이틀씩이에요. 아시겠죠? 교육학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한번 훑어보는 거야. 거기 관련된 교육학이론을 좀 뚫어보고 가는 거야. 아까 계열성 설명처럼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위계성.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뭐가 중요한지는 대충 예비학교에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예비학교에서 어느 정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1, 2월에 다시 또 반복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통합성. 이론도 보고 이거를 생각해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이루어진 게 3, 4월이에요. 플랫폼 교재가 있어요. 플랫폼 교재. 한 권짜리 얇아. 그번 이론, 핵심적 이론만 골라놓고 거기다 문제를 변환했어요. 기계문화, 학교문화 뭐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있었어. 거기 그 내용이 제시문도 똑같았어요. 제시문 똑같았다고. 그래서 이런 기계문화 공포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해야 되는가. 올해 문제가 그거였거든 원래. 그래서 가족문화, 공연문화. 그 한 번 들으니까 다 안 까먹더라고. 왜? 문제가 사실 너무 리얼하니까. 제가 여고괴담 얘기, 영화 얘기도 막 하면서 하거든. 여고괴담. 우리 학교는 어떻게 영화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공포문화냐? 라고 얘기하지. 더 공포지. 여고괴담 몇 가지 나왔어? 5까지 나왔을 거라 아마? 그렇잖아요. 뭐 두사부일체니 무슨 친구니 보면 다 학교가 그냥 선생들이 다 애를 쥐어패고 말이지. 에? 무슨 비리의 복마전이고 말이지 막. 학교가 안 좋은 거로 그러잖아요. 왜? 공포문화. 기계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 그래서 설명을 한 번 해주니까 100% 이해. 이번 시험에 딱 보고 딱 그런가 어떤 선생이 11월 달만 수강한 친구가 왜 11월 달에 또 9, 10월 거를 모아주거든. 그의 모의고사를 또 몰아서 이렇게 또 한번 훑어줘요. 그러니까 시험 딱 같으니 다 하는 거라는 거지. 잘 쓰고 나왔대. 제가 40분만 했었대. 40분 만에. 40분만 했었대요. 우리 전공도 쉬었대. 교육학에서 결정이 날 것 같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공이 매우 어렵거나 매우 쉬우면요, 교육학에서 결판나요. 왜? 거기 점수가 간극이 굉장히 좁거든. 근데 교육학에만 이 모양 되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어렵다고 교육학이 얘기했는데 점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 4, 5점 벌리는 건 쉬워요. 교육학으로. 20%밖에 안 내는데. 근데 대학 입시에서 보면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 있는 학교. 면접이 20%, 뭐 40%밖에 안 되거든? 다른 거 200점 몇 점일 때 그건 3, 40%밖에 안 되는데 그게 편차가 엄청 커요. 수능은 그 정도 있잖아. 수능 편차면 내가 대박 쳐봐야 뭐 1등급 높아지는 거지만 이게 면접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논술도. 똑같다고요. 자, 어쨌든 요거 자기 반성까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 학습할 때는 동료 학습, 스터디 할 거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할 거냐? 아니면은 전문가, 뭐 학원 강의를 좀 들을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일단은 동료 학습은 개인의 그 인지양식 차이예요. 인지양식이 뭐냐면 자기 인지적 스타일의 차이야. 같이 하는 사람, 장의존적으로 같이 해서 좀 더 효과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장독립적으로 그게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시크한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완견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개랑 고양이랑 가끔 싸우지만 걔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두 사람만 사겨. 여러 사람 많이 확산하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한두 사람만 사귀는 게 좋아요. 의견 교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스터디라고 해서 막 의식적으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부담돼가지고 학원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얘들이 스터디를 짜줬거든. 요즘은 그냥 알아서 인사하세요. 옆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가끔 이제 같이 이렇게 서너 명이서 밥 먹고, 우리 같이 먹고, 선생님이 저도 껴가지고. 그래서 좀 친근감 있게 만들어야지 좀 더 공부를 하는데 서로 조력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 대학 동창들은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야. 대학 동창 만나면 꼭 이런데 추운 날 그 자습실에 있으면 뭐라 그래? 구현아 뭐하니? 와. 왜? 공부하려는데. 날씨 춥고 좀 꿀꿀한데. 막걸리 파전? 이렇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날은. 그렇죠? 야, 뭐 떡볶이 하나 먹을까? 떡볶이. 처음엔 떡볶이로 시작했지. 나중에는 막 어디로 가더라고. 내가 몇 명을 못 먹겠는지 몰라. 제 집이 노량진이거든요. 학원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가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니면 저도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수강생이 만나, 이렇게. 선생님 이제 들어갔어요? 예. 아이고, 이거. 동네에서 뭔 짓을 못 해요. 근데 어쨌든 수강생 똑같이 뭐 나랑. 당구장에서 연일 사는 친구도 봤어, 내가. 아니, 얘는 분명히 수학교육 전공인데, 당구장에서 연일 살아. 일주일에 5일은 당구장으로 출근하더라고. 그래서 당구장 사장한테 물어봤지. 그 아는 동생이니까. 저 친구 자주 오나? 그랬더니 거의 매일 와서 3시간을 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밥 먹는 시간 한 2시간 있을 테고, 5시간은 그걸로. 그럼 가끔은 PC방도 왔다 갔다 해. 그럼 공부를 언제 할까? 그렇죠? 어머니가 맨날 전화해. 왜냐면 가끔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어요. 어머니 전화해 보면 고시원 한번 내가 깨우러 가요. 이렇게. 간 시간에 안 왔더라고. 그런 녀석도 있어요, 제가. 환장하겠더만, 진짜. 진짜 환장해요, 진짜. 자기 관리 안 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때 선생님 찾아오세요. 관리 반드시 해주게 할게. 아시겠죠? 반드시. 그래서 어쨌든 자기도 학습이 중심이에요. 저게 내가 교재란을 딱 선정해서 쭉 보는 거야. 그리고 전 제 강의만 들으라고 안 해요. 다른 사람 강의도 들어봐. 가치가 있다면. 근데 돈이 여유가 돼야지 말이지.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야. 돈이 여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렇죠? 제 강의 한 달은 무료로 들어줄 수 있으니까. 무료는 좀 어렵겠구나. 좀 학원이 좀 안 좋은가 봐. 무료는 좀 어려우면 제가 퍼센티지라도 낮춰서 해줄 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교육기부연대 지금 대표를 아직 맡고 있고, 뭐 공교육정세도 한번 이런 거 해서 요즘은 안 해요. 돈이 있어야지 뭐 기부를 하지, 선생님도.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홍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홍보하라고 그랬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야, 선생님 돈 있어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낚시장비도 사야 되는데. 문제 주는 낚시장비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전문가 조력. 제 강의를 듣는다 하는 것은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출제 경향, 그다음 비판적 읽기, 저게 크리티컬한 게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교육하는 사람은 해낼 수가 없어. 그거 그냥 암기한다? 암기라는 거는 활용이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동료 학습은 선택. 아시겠죠? 선택. 자, 그 다음에 제 1, 2월 강의가 초격차. 초격차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그래서 학원에서 초격차라고 썼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그러면 초격차 전략이야. 뭐죠? 후발주자들 따라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임용시험은 경쟁이거든.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것을 우리 수강생들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소개를 안 시켜줘. 왜? 경쟁자일 수 있으니까. 자기 전공 수업 듣는 애들한테. 생각해봐. 미술, 음악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 딱 있는데 혼자만 딱 있다? 마지막에 오더라. 마지막에. 90, 11월 과정에만 친구 데려오더라. 그죠? 그 친구가 듣고 그래요. 이거 나올 것 같아? 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딴 선생님 거 연관 패키지 들었던 친구니까. 이 사람 이상한 거 중요하다고 하네? 우리 옆에 강사가 타일러 거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재작년에도 그래. 타일러 안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강사가 있었는데, 저는 타일러 안 나오면 안 되거든, 교육과정은. 타일러가 뼈대를 만들고 HB 만든 사람들 건물 만들 때. 그거 나온다고. 내용 선정, 조직 관리. 반드시 나온다고. 다 나왔잖아, 작년. 그렇죠? 내용 선정 관리. 기회, 만족 관리 이런 거. 그거 6번 이상 연습했어요.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지. 그 친구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왜 그 선생이 여기 선생님, 권고현 선생님보다 수강생이 더 많다는 거지. 아니, 여러분, 그 TV에서 맛집 소개하면 맛집이 맛있어요?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없죠? 가봐. 맛없어. 손님 많아지니까 뭐해? 대충 만들어요. 백종원이 뿔나는가 그랬어. 백종원 씨가 그래서 뿔나는 거예요. 그게 맛집 가면 손님 많아지면 맛이 없어요. 가서 실망한다고.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아니 중년이 되면 뭐 먹는 거 있잖아. 이게 남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먹게 되는데 안 사람은 다녀요. 맛집 갔는데 실망하고 나왔어. 근데 맛집이 아닌데 그 할머니가 혼자 장사하시는데 이렇게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 무지하게 맛있더라고. 그렇죠? 홍보해드리고 싶긴 한데 내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안 하니까 홍보를 못 해주는 거지. 제주도 가서 칼치조림 먹어봤는데 어디 갔더니 감귤라면인데 칼치조림 이렇게 팔더라고. 기가 막혀 맛있더만. 그죠? 가격도 한 5분의 1도 안 됐어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올해까지만 하고 장사하고 접으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격차예요. 이게 지금 남들 삼성전자가 말이야 중국의 화웨이가 따라오든 누가 따라오든 따라오라 이거지. 나는 더 벌려면 돼. 더 앞서간다고 말이에요. 출제진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고기를 잡을 때도 길목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배들이. 아시겠죠? 진짜 제가 배 낚시 해보면 알겠지만 선장들이 잘하는 선장이 있고 못하는 선장. 왜? 좌표를 잘 찍어. 그래서 고기가 있을 만한 데를 잘 미리 길목을 잘 차단해. 그래서 물때가 물이 흐르거든. 바닷고기는 말이죠. 물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때가 흐를 때 유속에 따라서 고기들이 오는 지점을 잘 찾는 거야. 그거거든. 엄청난 거죠. 노하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장이 이 뿌락지를 쳐봐가지고 그 배에 탄 거야. 당하고 좌표를. 그 왜냐하면 선장실이 보이거든. 좌표를. 네. 그래서 그 형사고발당 있잖아요. 결국 유죄로 판결 났어요. 좌표 찍는 거야. 이 교육학원에서는 좌표거든요. 일종의 망망대회거든. 교육학이론이 받아야. 그래서 좌표 찍어야 돼요. 근데 예비학교에서 이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1, 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어려워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1, 2월이 어려우면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지니까. 아시겠죠? 거꾸로죠. 가면 갈수록 왜 쉬워져? 앞에 했던 것도 반복해 주니까 그렇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핵심 플랫폼반은 이론하고 문제랑 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론마다 문제예요. 이게 통합 문제가 아니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걸 했어요. 아마 교재가 아마 샘플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고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클리닉반 여기부터는 명장면을 보통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모의고사도 많이 좀 보고 5, 6월부터는 미리 좀 많이 봐요. 1, 2월 달에도 모의고사 최소한 한두 번은 봐야 됩니다. 3, 4월도 한두 번 봐야 돼요. 모의고사. 여러분들 웃기더라고. 아니 글쓰기가 뭐 자기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미쳤다고 소설가하고 시인이 문화생 받아가지고 문화생이 몇 년을 해? 그래서 만화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문화생 제도 있을 때는 몇 년 동안 수련생활 한다고. 그 왜 했겠어요? 그림 패턴, 그 다음에 글쓰기의 구조, 그렇죠? 인물에 대한 작화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예쁜지 안 예쁜지는 자세히 봐야지 알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돼.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로만. 수박이 이건지 아닌지 설왕설래? 뭐 사람들이 얘기해요. 두들겨 봤다, 뭐냐면 꼭지가 어떻다. 잘라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우리 동네 과일 가게 왜 장사 잘 되는 줄 아세요? 잘라보거든. 삼각형으로 아직도 잘라줘요.
맛없으면 내가 안 팝니다. 그러면 잘라줘요. 탁! 그렇죠. 랩으로 탁 쏴줘. 기가 막히거든. 그 아저씨는, 안 익은 게 나왔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과감하게. 그런 장사를 해요. 솔직한 거지. 왜? 그 사람이 하루에 나는 10만 원만 벌어도 되거든. 가게세 내고 하면 그래도 월 200은 가져간다 이거 자기지. 나 그거면 돼. 욕심 안 부려. 근데 동네 장사인데 내 옆집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팔면 되겠냐 이거지. 다 잘라봐요. 그 양반아. 근데 처음에는 이상했지. 근데 우리 때도 그랬어요. 리어카 아저씨가 오면 수박을 잘라줘. 삼각형으로 딱 해가지고. 맛을 딱 보게 해요. 그래서 샀다고. 수박 한 통이 500원짜리라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고 교육학 강의로 선택도 안 하고 이론을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아. 아시겠죠? 주망한산 수박 겉핥기로 한다고. 계속.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이거 판단하면 안 돼요. 출제자 수준을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돼. 공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1료부터 공감해서 관점 파악해서 초격차. 그때부터 관점을 남들보다 좀 앞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점점 이론에 빠져들어서 결국 클리닉 들어가야 돼요. 클리닉 들어가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정을 좀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언하거나 문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답안 쓴 거를 보고 또 개인적 상담을 많이 해주니까.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 명장면 이제 7, 8호부터 들어갑니다.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세트예요. 지금 문제집 사서 봐도 돼.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그 구조라든가 서론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건 따로 강의를 또 중간중간에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월, 화요일 지금 강의하는데 가령 화요일 날 오후에는 따로, 오전부터 강의지만 오후에는 따로 정리 시간. 그 주에 배운 거를 정착해 줘야 돼요, 계속.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90시간은 적중 모의 가세요. 어차피 이 안에 있어. 근데 90시간만 들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당금질이 앞에 있어야 되는 당금질 없이 그냥 그것만 해도 도움이 한 70, 80% 됐다는 사람이 많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고득점을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패키지 소개는 안 했어요. 뭐 1, 2월 달 강의는 대부분 듣는 게 일단 좋을 거예요. 작년 수강생이라도. 왜냐면 관점이 바뀌는 게 좀 있어서. 작년까지는 1, 2월 못 떠드냐. 작년에 들었는데 냅둬라. 근데 올해 교재가 바뀌는 애거든. 좀 바뀌어요. 좀 바뀌어요. 왜냐면 3년 만에 개정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 판으로 개정하는데 좀 바뀌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정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 일단 마쳤고요. 그리고 수업 자료나 가이드를 보시면 아마 선생님 작년 수업 자료예요. 그냥 오리지널. 근데 거기 옆에 이론이나 이 질문은 뺐어요. 왜 빼냐면 노하우니까.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왔으니까 그 이론은. 써먹느라고 그걸 지웠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게 수업 자료예요. 그러니까 거기 날짜도 써있나 모르겠네. 만약에 7-3이다 그러면 7월 셋째 주, 7, 8월 셋째 주 강의니까 아마 뭐 1일날 개강했다. 그럼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아마 7, 아마 15일? 15일쯤이나 그때 뭐 강의한 수업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가 써 있어요. 문항마다. 7-1이다, 7월 첫째 주. 7-3이다, 7월 셋째 주. 11월 달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수업 자료, 그게 100%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딱 보면, 작년 기출문제랑 한번 대조해 보신다면, 금방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가이드는 그게 아마 본 기출문제하고 그 앞부 그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선생님 수업자로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은 두려움, 즉 불안 마케팅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교육학 논술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수험생들한테 불안 마케팅을 자극해요. 아시겠죠? 불안 마케팅. 이게 아니라 또 너무 편하게 만들면 안 돼. 왜? 공부를 또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강의를 선생님이 여러 번 한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또 강의할 때 또 그 얘기 또 하거든. 그래도 반복된 얘기예요. 근데 반복이 좀 다르지. 여러분들 영화 혹시 여러 번 본 영화 있어요, 혹시? 선생님은 영화 여러 번, 100번도 넘게 본 영화도 있어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영화예요. 몇 번 보면은 이제 내 파트 대사까지 외워. 안 사람한테 연기한다고. 안 사람한테 연기한다고. 그 대사를 연기를 해요. 넘버 3 같은 영화. 한석규, 최민식 주연의 넘버 3. 조폭 영화인데 되게 웃겨. 재미있어. 그것도 한 50번은 봤을 거야. 본 것도 봐. 계속 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알게 되죠. 요번에도 최민식하고 누구더라, 아까 누구 얘기했지? 한석규 그래. 이 두 분이 또 영화 찍었더만. 꼭 봅니다. 왜? 그 구조가 재밌거든. 넘버 3라는 거. 최민식 씨가 유명해진 게 넘버 3였거든. 그 영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아. 왜냐면 교육학 딱 보면은 거기 있는 학자들이 등장하고 학자들의 에피소드도 좀 어떤 거는 가르쳐줘야 돼요. 어려운 거는. 그렇죠? 그래서 레퍼토리가 있어야 돼요. 맥락화 시켜야 돼요. 그다음 우리 삶과 연관된 정교화 작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딱 하나. 사범대, 비사범대 막나라고 교직 과정에서 교육학 중에 다 배운 것이어야 돼요. 출제는. 첫 번째가. 두 번째, 학교에서 지금 써먹는 거여야 돼.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학원 교육학 책이나 학원 강의 뭐 그 사람들 설명회 말고 본 강의 샘플링이 있을 거야. 무료로 해주는 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거에서 항상 여러분들 접근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끊임없이 뭐 중고등학생들도 상대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상대하고 교수들도 지금 학회 계속 학술지 5군데 연관해서 계속 논문 내고 있거든요. 교수들은 맨날 세미나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출제위원들 맨날 만나요. 만난다고. 안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뭐 교육학회 학회장부터 해서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그분들 초청해서 제가 대학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만남교육 대가 고려대 누구누구 그러면 탁 그분 와서 탁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또 교육학회 부회장님 그분들한테 뭐 해줘? 평가원에서 자문과 하거든. 교육학 논술. 그렇잖아. 학 파트 영역의 권위자니까. 자문고예요. 그러면 정보 금방 알지. 정보도 아니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걸 확인만 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개발을 했다가 평가 쪽에 교수로 오신 여 선생님, 한모 교수님인데 그한테 평가 좀 한번 세미나 해주시죠. 딱 그랬더니 에이 교수님이 다 잘하시잖아요. 그러고 확 얌체같이 가더라고. 기부해주기 싫다 이게지. 가끔 이제 학부생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 사범대 학생들한테. 교수를 괴롭혀 한 명씩. 근데 나한테 다 떠넘겨.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공부하실 때는 이 보편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의 실용성.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그래서 객관식을 피하려고 교육학 논술. 왜냐하면 객관식 강사들이 했던 지엽적인 거, 이상한 거를 피하려고 했는데 객관식 강사가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절대 암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그래서 그걸 반복하고 단련하는 게 급선무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던지시죠. 몇 시까지죠, 우리가? 1시 반까지인가? 지났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마 같을 거예요, 인강이. 저도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못 봤는데, 인강이 똑같을 겁니다. 아마. 네. 1, 2월 달에는 많이는 안 써보고요. 한두 번은 써보게 할 거예요. 모의고사식으로. 그러면 이제 1, 2월 달에 제가 카페에다 열어요. 그거를. 올리라고. 올해는 많이 올리지도 않더라고. 이 양반들 어떻게 돼? 카페도 올리면 이렇게 첨삭을 해줘요. 간단한 멘트라도 해주거든. 그죠? 올해는 몇 사람 많이 안 올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 해설이 너무 완벽해서 그럴까? 모르죠, 뭐. 또 다른 거는 뭐 있을까요? 네. 추천도서는요. 교육학 논술의 추천도서는 제가 행정은 꼭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요. 행정. 교육행정. 거기 그 소개된 자료 있죠? 행정. 그거 한 거는 가지고 있을 만해요. 한 거는. 그게 지금 아마 6판까지 나왔을 거예요. 거기 소개된 내용이. 그거 하나는 꼭 강론서로. 왜냐하면 행정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심리학 이런 거는 제가 추천했지만 글쎄 심리학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책 있었잖아. 학론서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돼요. 교육사회학은 누구 거 봤어요? 맞아. 여러분들이 참 이거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다. 여러분들 교육학 배울 때 8개잖아요. 아까 철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과정, 평가 쭉 있잖아. 그럼 여기서 안 들은 게 있을 거예요. 보니 철학을 안 들었어. 미치는 거야, 이러면. 이 개념이 이제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반드시 그래서 앞에 중요해요. 선생님 뭐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생활조 상담. 그러면 행정도 듣고, 과정, 평가 듣고, 서약 듣고, 7개는 다 들었다는 얘기네. 대단한데? 그러면 옛날 뿐인데? 요즘은 6개만 있는데, 그죠? 또 선생님 뭐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무슨 과목인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철학. 자, 자세히 써줘야지. 과정,
평가, 그 다음에 심리, 교수학습이나 교육방법이나 같아요. 교수학습. 자, 이게 이제 중요 5대, 행정도 있지, 행정 있지. 여기 6대.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하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 상담, 생삼. 자, 생활지도 상담 8개예요, 이게. 이게 출제범위라고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뭐야. 교육연구니 무슨 통계니 뭐 서양교육사 무슨 뭐 동양교육사 그건 버려요 그냥 저기 에? 버려 그 라면 그 끓인 다음에 받침대로 써 그런 책들은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행정 안 되는 사람들 행정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그렇죠? 행정 큰일 났어. 그러니까 행정책을 꼭 사설을 강론서를 보거나 선생님 교재를 사서 훑어봐요. 예습이 중요하다고. 좀 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내가 가격을 가르칠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자, 교육 과정 안 들은 사람 들어봐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요즘 신세대인데 보니까? 요즘 이수 과목이 다르거든. 2개 빼고 다 들었구나. 다행이다. 그 다음에 평가 안 듣는 사람. 심리. 안 듣는 사람 없을 거고. 교수학습, 방법론. 사야. 그렇지, 사야. 여기도 들었네.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활지도 상담. 그렇지.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시류를 아는데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안 해. 왜냐면 이거 한 번밖에 안 났으니까. 철학과 생활지도 상담이 지위가 달라요. 철학을 모르고는 과정이나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지도 상담은 이게 그 뭐랄까 실무적 파트예요. 이게 그래서 별로 여기 메리트가 좀 없어요. 상담이론 뭐 초등에서 RBT 재작년에 한번 나온 거, 뭐 외에는 뭐 작년인가 요번에 나온 거 외에는 뭐 유의미하지 않죠. 어쨌든 그래도 뭐 공부는 해야 되니까 8개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게 있어요.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 아시겠죠? 또 뭐 질문? 또 뒤에 뭐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한 해 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합격해 그날까지. 그래서 합격해서 좀 술 사달라고 오는 사람은 많아요. 맛있는 거 노란이 수산시장에서 사줄 테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